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 강사입니다. 8원, 8투 꿀팁 여러분 제대로 좀 들어보셨습니까? 8투는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 드지 않으십니까? 네. 8원은 안 그래도 이제 어휘 좀 암기가 되고 이런 거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진을 보는 방법 이런 거 위주. 그다음에 8투는 여러분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죠. 뭐 이런 시간으로 해갖고 시간을 깎아먹을 수는 없고 지금 이 시간대는 여러분 8, 5, and 6에서 또 팁스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제대로 여러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이거 잘 이용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한번 가볼게요. 일단 5, 6, 5 and 6 여러분 총 몇 문제죠? 52문제. 네, 101번부터 140번까지 8, 5, 40문제와 8, 6, 141번부터 152번까지 12문제. 총 52문제 중에서 여러분 몇 개를 맞춰야 할까요? 여러분의 점수대 제가 예상해 보는 바로는 300에서 500선에서 이 동영상을 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7, 800 학생들도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는 꿀팁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조금 점수가 낮다라고 보고 한 700점 정도를 일단 맞추려면 52개 중에서 그래도 한 40여 개 정도는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서 여러분 한 10개에서 15개 정도를 꿀팁으로 맞출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시죠. 그 첫 번째가 명사입니다. 제가 요거 하나만 써볼게요. 여러분 따라와 보세요. 명사, 동사, 명사, 전치사, 명사, 비동사, 명사. 제가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던가 아니면 일반 성인들을 가르치던가 상관없이 항상 요거를 먼저 얘기를 합니다. 토익에서는 여러분 요것만 알고 있으면 거의 60% 이상이 해결이 된다. 자, 8원 사진 묘사의 문장이 나오죠. 8, 7 독해들이 쫙 문장들이 나오잖아요. 그 문장에서 60에서 70%를 차지하고 있는 구문이 바로 이 구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딱 보이는 게 가장 많은 게 뭔 것 같아요? 이 n이라고 써 있는 거. 이게 noun이라는 거예요. 명사. 명사란 사람이나 사물을 일컫는 말. 영어로는 noun. 원래는 name에서 왔어요. 이름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noun이 된 거예요. 이 명사는 문장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품사라고 얘기하죠. 그래 이 명사가 문장에서 주어 자리,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 비동사의 보어 자리에 나옵니다. 그리고 명사의 역할은 주어 역할, 목적어 역할, 보어 역할을 합니다. 요거를 잡아두시고 나중에 스피킹을 하던가 이렇게 준비를 하실 때 요 구문을 연습을 많이 하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겁니다. 예를 하나만 들어보죠. I love you. 명사, 동사, 명사 썼습니다. 근데 이 구조입니다. 여기다가 전사 플러스 명사만 딱 뿌려볼까요? I love you with all my heart. 느낌 다르죠? 느낌 다르잖아요. I love you with all my heart. 그쵸? I study English at the library. 느낌 다르잖아요. 이런 식으로 전명구 하나씩만 넣으면 상당히 이 단어의 문장의 레벨이 올라간다. 네, 뭐 이런 건 뭐 나중에 얘기하고. 아무튼 간에 여러분 8, 5에서는 또는 6에서는 명사 자리 문제가 100% 출제된다. 선생님, 그건 저도 알거든요. 명사 자리 문제 나오는데요. 제가 그걸 못 풀어서 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해결해 드리려고요. 그래서 명사, 동사, 명사, 전사, 명사를 딱 기억해 두세요. 명사, 동사, 명사, 전사, 명사.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문장의 주어, 타동사의 목적어, 전사의 목적어, 비동사의 보어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세요. 근데 선생님, 이렇게 짧지 않던데요. 문장들이 좀 길던데요. 네. 이 사이에 뭔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들어가는 거, 이런 거 연습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어렵지 않아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명사 자리 문제가 나오는데 이 자리에 밑줄을 그어놓고 A, B, C, D 중에서 명사가 달랑 하나 있다. 그 명사를 찍어내는 문제가 정기 토익에서는 100% 출제가 된다. 선생님, 왜요? 명사 그 하나를 못 고르겠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명사의 말꼬리다. 이런 것들은 준비하셔야 되죠. 여러분 이것도 없이 이렇게 그 꿀팁도 보기 중에 명사가 하나 있는데 그 명사 하나를 못 골라버리면 이게 꿀팁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명사다라는 명사의 말꼬리 또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의외의 말꼬리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따로 준비하셔야죠. 오케이? 그리고 A, B, C, D가 다 명사라면 A, B, C, D가 다 명사라면 명사의 자리 문제가 아닌 어휘 문제잖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밑줄이 나왔어. 명사 자리다. 보기를 봤는데 A, B, C, D가 다 명사야. 그럼 어떻게 할까? 해석해야죠. 그럼 어떻게? 하나씩 대입해 보죠. 이렇게 어떻게 풀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동사랑 어울리는 거 딱 고르면 되죠. 그럼 이 동사의 뜻을 내가 몰라. 그럼 틀리는 거예요. 근데 동사의 뜻을 딱 알아. 그래서 어울리는 명사랑 내가 왜 암기해 놓은 게 있어? 그럼 그거 딱 찍으면 되는 거예요. 되게 굉장히 심플하죠. 되게 심플하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딱 들어요. 아, 명사 어휘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명사랑 어울리는 동사, 또 명사랑 어울리는 전치사 이런 것들을 묶어서 암기하면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는 상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문제 한번 볼게요. 지금 딱 보세요. 네, 딱 보니까 지금 앞에 빈칸 앞에 뭐가 있습니까? on이 있어요. 그죠? 이거 부정관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영어는요, 여러분 문법을 먼저 보여줘요. 우리말과는 다르게 영어는 문법을 먼저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법을 먼저 보여준다는 얘기는 빈칸 앞을 먼저 보는 게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빈칸 뒤를 보는 게 그 다음이고요. 뭐 빈칸 앞을 본다, 빈칸 뒤를 본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왜 내가 빈칸 앞을 먼저 봐야 되는가? 바로 영어는 문법을 먼저 보여주기 위해서다. 제가 앞서 명사의 자리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명사, 동사, 명사, 전치사, 명사, 비동사의 보로 명사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 명사 앞에 뭐가 올 수 있냐면 관사라는 것이 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라는 거 들어보셨죠? 네, 단수, 가삼, 명사 앞에 하나를 얘기할 때 어나 언을 쓴다. 뭐 이런 게 있어요. 하나를 얘기할 때 자음으로 시작하는 거, 모음으로 시작하는 거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그 다음에 더 같은 거. 이걸 정관사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소유격 같은 거. 간단해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영어로 펜이라고 합시다. 그럼 펜이에요. 하나, 펜. 다음에 명사 펜 나온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템 들어봤죠? 아이템, 물건이라는 거. 그러면 아이템이에요. 가사명사니까 그 앞에 on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아이템도 돼요. 물론 읽을 때 the 아이템이라고 읽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소유격 my pen, my item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보시다가 어나 on이나 더나 소유격 다음에 밑줄이 나면 딱 명사 찍으면 돼요. 그런데 빈칸이 명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빈칸 뒤에 명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명사 앞에 형용사 자리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빈칸 뒤를 꼭 확인해야 돼. 그러니까 전명구로 또 다른 시작이 됐으니까 이 자리는 명사 자리가 분명하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수 가삼 명사가 될 것이다라는 판단이 빡 와야 돼요. 근데 보기를 보니까 명사가 하나 있어요. 그럼 명사 뭐예요? emphasis,라는 C번이야. 근데 내가 이 중에서 명사가 뭔지 몰라?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이건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명사를 암기하시고 딱 분위기 좀 딱 봐보세요. 네, 여러분이 이제 영어의 실력에 따라 선생님 그 분위기를 잘 모르겠다니까요 말할 수도 있겠지만 딱 분위기를 보시면 ing형. 이 ing형은 현재 분사형 또는 동명사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동사에다가 ing를 붙인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 ed를 붙은 거. 이 ed 붙은 거는 명사가 아니에요. 동사의 과거형 또는 과거분사형 형용사라고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 좀 보세요. 뭐뭐 틱하다 뭐 이런 거 있어요. 이거는 형용사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 딱 명사 하나 찍는 거예요. 여러분 해석 안 하잖아요. 물론 공부할 때는 place on emphasis 이렇게 묶음 표현 암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by ing, 이 ing는 동명사다 이런 것도 공부는 하셔야 돼요. 근데 이 강의가 뭐냐고요. 이 강의가 여러분 이런 거 하나하나 공부하는 그런 강의는 아니잖아요. 팁 딱 정보 주는 거니까 어나 언이나 더나 소유격 다음에 밑줄이 나면 명사를 찍어라 뭐 이런 얘기예요. 혹 또 명사지가 아닐 수 있어. 빈칸 다음에 명사가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빈칸 앞을 먼저 보고 빈칸 뒤를 본 다음에 명사 자리가 분명하면 그때 보기 중에 명사 하나를 딱 찍는 거 전기토에서 100% 출제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더 보죠. 딱 하나 더 봤는데 더 보여요? 영어는 뭘 먼저 보여준다? 문법. 더를 썼다라는 건 뭘 쓰겠다는 것이다? 명사를 쓰겠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페이퍼 명사 있어요. 그리고 또 밑줄이 딱 있어요. 이걸 바로 우리는 복합명사라고 해요. 복합명사는 여러분 영문법상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영문법 책, 여러분이 갖고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영문법 책을 봐보세요. 복합명사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문법상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어 단어, 명사는 2개 이상 나란히 나열될 수 없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수험서를 봐보세요. 토익 시험이나 뭐 그 밖에 영어 시험, 수험서를 보면 복합명사가 꼭 들어가요. 네, 왜냐면 복합명사가 뭐냐면 자기네들 편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한 단어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알고 있는 거 뭐가 있을까? 서비스 데스크. 서비스 데스크 들어봤잖아요. 그러면 원래 서비스 데스크 쓰면 안 돼요. 서비스 at desk 이렇게 돼야 돼요. 그 다음에 customer satisfaction 있죠. 고객 만족 이런 게 있어요. customer satisfaction 그럼 고객 만족이야. 그럼 원래는 아니야. customer with satisfaction 이렇게 들어가야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을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지네들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문법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복합명사는 묶어서 암기하는 게 좋아요. 묶어서 암기하 선생님 결국 또 암기군요. 아 미안해요. 정말 미안한데 중요한 건 더 플러스 명사가 나온다는 개념과 복합명사도 있으니 주의해라 라는 거고 복합명사 같은 거 여러분 제가 팔2 팁스 얘기할 때 맨 마지막에 뭐 이렇게 카페 하나 소개했잖아요. 신학원 카페. 그죠? 그 카페 복합명사들 단어들 딱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단어들을 딱 여러분 암기하시면 이런 거 다 쉽게 맞출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요거 뭐 해석하고 싶지 않은데 한번 그냥 해석을 해본다면 우리는 뭐뭐 할 거예요. 필요로 할 거예요. to 하는 것이 받는 것이 페이퍼 무엇을 이런 거예요. 근데 뭐뭐로부터 source company 몰라. 아무튼 회사로부터 뭐를 위해서 each 스티커, symbol used. 아 선생님 나 무슨 해석이 안 돼요. 그런데 보니까 보기에 명사가 달랑 하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서명받아야 된다. 서명받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래서 paper authorization이라 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가 복합명사가 나오는 거 있으면 족족 따로 정리를 해놓으라니. 그러니까 복합명사를 딱 정리해 놓으면 여러분이 암기한 것 중에서 하나가 딱 나올 것이다. 선생님, 에이, 내가 암기한 게 딱 그대로 나올까요? 네, 그대로 나옵니다. 그럼 몇 개 정도요? 또 물어보고 싶죠? 몇 개의 복합명사를 외워야 여러분이 뭐 알 것 같, 뭐 이거 완벽을 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 물어보고 싶잖아요. 그럼 제가 만약에 15,000개요. 그럼 여러분, 아이 또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근데 300개 정도. 300개예요. 그러면 여러분 또 짜증낼 거야. 근데 내가 15,000개 정도가 있는데 15,000개 중에서 300개 정도만 추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암기하면 좋습니다라고 하면 여러분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300개 정도의 복합명사를 암기하면 된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에서도 복합명사가 정리되어 있고 복화책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어휘책 같은 거에 복합명사가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거 암기해 두시고 이런 거를 깔끔하게 맞추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다음 명사 문제 중에서요. 이런 문제가 나와요. 사람 명사하고 사물 명사를 구별하는 문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단어 혹시 아세요? apply라는 단어. apply. 이 단어가 토익 시험에서 for라는 전치사랑 자동사로 쓰여서요. apply for. 지원하다, 신청하다라는 뜻이에요. 몰랐다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국 사람한테 뭐 나 한국말 못하는데요. 여기 앞에 있는 뭐 이렇게 뭐 테이블, 책상 같은 게 있어요. 이거 한국말로 뭐예요? 물어봤어요. 이건 책상이에요. 왜 책상이에요?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왜요? 책상이야. 이거 왜요? 이렇게 할 거잖아요. apply for 지원하다. 암기하셔야 돼요.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apply for가 있는데 이 동사의 명사형이 보통 말꼬리가 명사의 말꼬리가 이제 tion으로 끝나는 말꼬리가 명사의 말꼬리라고 얘기하는데 application 이게 신청 또는 신청서 또는 지원 또는 지원서라는 명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사물이죠.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명사 또 다른 명사형에 applicant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신청자 지원자라는 의미예요. 그럼 여러분 보기에 하나만 더 쓸게요. 과거형 ed 붙일 때 y는 i로 바뀌어요. 이런 것도 여러분 준비는 해줘야 돼요. 그래서 applied가 하나 있고 apply가 하나 있고 application이 하나 있고 applicant가 있어요. 그럼 명사는 두 개예요. 여러분 명사, 동사, 명사, 전치사, 명사, 비동사의 보호, 명사 이 자리에 밑줄이 나온 거야. 그럼 여러분 요거 버리고 요거 버린 다음에 두 개를 고르겠죠? 네, 같은 단어에서 와서 명사가 두 가지 있는 케이스. 사람 명사하고 사물 명사를 구별하는 문제가 토익 시험에 100% 출제가 돼요. 제가 이 강의를 찍기 전에 3년치의 시험에 나왔던 명사들만 쫙 봐봤어요. 딱 봐봤더니 한 달만 제외하고 사람 명사와 사물 명사를 구별하는 문제가 매달 출제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있다니까 이것도 사람 명사하고 사물 명사를 쫙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같은 단어에서 온 뭐 consultation, consultant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이런 것들 싹 다 외워놓으세요. 근데 이게 이제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잘 보세요. 이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빈칸의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 먼저 파악해야 되죠. 그럼 명사 썼죠. 봐. 전명구 삽입된 거야. 그 다음에 동사 들어가죠. 인터뷰가 타동사야. 그럼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는 무슨 자리? 명사 자리야. 혹시 모르니까 빈칸 뒤에
또 봐야 된다 그랬죠. 뭐 전명구 버려. 그럼 명사 자리가 분명해. 그럼 보기 중에서 A번하고 B번 버리죠. 두 개 딱 남았죠. 그럼 명사죠. 하나는 사람, applicant, 하나는 사물, application. 그럼 사람 명사하고 사물 명사를 구별하는 문제야. 그럼 뭘 봐야 돼? 당연히 요걸 봐야지. 인터뷰. 그럼 인터뷰가 무슨 뜻이야? 사람을 면접하다예요. 그러면 당연히 인터뷰 보자마자 보기 중에 사람 D번을 딱 찍는 문제야. 이 문제가 100% 출제가 돼요. 그럼 이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되겠어요? 명사 자리 알아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사람 명사하고 사물 명사를 암기해야죠. 그리고 세 번째 뭐? 이 동사의 뜻을 알아야죠. 그럼 요것만 되면 3초 안에 해결할 수 있다는 거야. 가능하시겠어요? 선생님, 그러면 결국 이 단어 알아야 되는 거고 이 단어 알아야 되는 거네요? 네. 이거는 알아야죠,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사람 명사하고 사물 명사를 딱 이렇게 준비해 놓으면 시험에서 3초 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팁이 된다라는 거야. 알겠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 명사 어휘 문제. 선생님, 명사 어휘 문제를 왜 꿀팁으로? 글쎄요. 이제 단어 외울 때 이렇게 외우는 게 좋다라는 말을 꼭 하고 싶어서였어요. 왜냐면 명사 문제가 전기토익에서 3개에서 4개 정도 지금 출제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3, 4개 정도는 기본에다가 많이 나올 때는 요즘 토익 시험이 최근 전기토익이 한 품사가 몰아서 시험에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달에요. 형용사 문제가 평균적으로 2개에서 3개 나오다가 전달에는 형용사 문제가 13개가 나왔어요. 대박이죠, 여러분. 그리고 명사가 평균 3개에서 4개 나오다가 뭐 한꺼번에 8개, 9개가 나오더라고요. 네, 이런 추세예요, 요즘에. 그래서 여러분 자리 문제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리 문제 한 3개 정도 나오고 또 2개 정도, 3개 정도 나오고 8개가 나올 때 그 다음에 사람 명사, 사물 명사 구별하는 문제 한두 개 정도 나오고 나머지는 다 어휘야. 그럼 어휘 문제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문제 중에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대비하려고 좀 보는데 자, 문장이 무슨 자리? 주어 자리, 명사 자리 분명해요. 근데 A, B, C들을 보니까 다 명사 같아요. 이게 명사인지 모르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근데 다 사람이다? visitors, 방문객들. 그 다음에 shareholders. 이게 share가 주식이고 홀더가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면 주주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employees. 이거는 뭐 직원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clients. 이거는 고객들 이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문제를 보자마자 어디에 눈이 가야 되냐고요? 바로 동사에. 눈이 가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동사 request가 무슨 뜻이면 요청하다. 그 다음에 obtain은 얻다. 그 요청하고 얻어야 된다는 거야. 뭘까지 봐주면 딱 좋은데? approval, 승인을. 자, 그러면은 방문객들은 승인을 요청하고 얻어야 된다. 그럴 수 있어요. 주주들은 승인을 요청하고 그럴 수 있어요. employee, 직원들이 승인을 그럴 수 있어요. 고객들이 그럴 수 있어요. 난리 났네. 난리 났어. 근데 결정적인 단서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supervisor가 뭐죠? 뭐 감독관? 상사? 상사로부터 승인을 요청하고 얻어야 된다. 그럼 상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before 이하가 보니까 before using annual leave. annual 무슨 연도 뭐 이런 느낌 안 들어요? leave는 뭐 떠나고 이런 느낌 안 나요? 연차 같은 거, 휴가 같은 거. 이 휴가 같은 거를 사용하기 전에 감독관 상사로부터 승인을 해서 승인을 요청하고 받아야 되는 게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직원들 아니겠느냐? 이런 거죠. 선생님 결국 이건 해석이잖아요. 근데 이 단어들 좀 보세요. request, obtain, approval, 그 다음에 supervisors, 그 다음에 annual leave. 이런 단어를 모르고 고사장에 갈 수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4개의 단어 딱 토익 어휘 같지 않아요? 느낌이 오지 않아요? 딱 토익 어휘 같은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선생님 저 느낌 없는데요? 아니, 있다니. 비즈니스. 느낌이 있다니까. 이런 단어들은 꼭 암기하고 준비하라라는 의미에서 명사 어휘 문제 그냥 좀 봐봤어요. 또 어휘 문제가 또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또 팁이 될 수 있는데 자, under the 다음에 밑줄. 그러면 여러분 under 전치사. 영어는 뭘 먼저 보여준다? 문법. 그러면 빈칸 앞에 더가 있다는 건 명사가 나오겠다라는 의미. 그러면 빈칸 다음에 어부 있으니까 이건 명사 자리가 분명해. 그럼 보기 중에서 명사를 찍어야 되는데 다명사 난리 났어. 그죠? 그럼 여러분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애니메이션 뭐 언더 더 씨라는 영화 인어공주인가? 인어공주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뭐 시험 문제를 맞추는 거다. 그러면 딱 언더 더 그러면 sea 아니야? under the sea, under the sea, under the sea,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sea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under 다음에 밑줄 나오면 정답이 되는 것들이 따로 있다. 이게 토익이니까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under
이 under LC82 같은 경우에 under는 뭐뭐 밑에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죠. 장소의 전치사 81이나 그렇죠? 근데 이 RC에서는 under 그러면 뭐뭐 하에 뭐뭐 중에라는 개념으로 토익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거 이거 할까요? under discussion. 그러면은 discussion 무슨 뜻이에요? 토론이에요. 그래서 토론 중 이렇게 되는 거예요. LC 때 좀 많이 나오는 어휘 중에 있는데 under construction. 우리 LC 팁 막 이렇게 얘기할 때 construction worker 이거 있었어요. smoothing 뭐 이런 거 있었어요. 뭐 평탄 작업하는 거 뭐 이런 거 그림 있었거든요. 혹시 기억나세요? 안 나요. 알아요. 알아.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여러분 under discussion, under construction 공사 중 이런 게 있어요. 또 이런 거 있어요. under the supervision of. under the direction of.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새로운 뭐 여기다 누까지 넣어버리면 누도 많이 나와요. 누까지 넣어버리면 새로운 감독 하에 under the supervision of, under the direction of 이런 빈출 명사가 들어가는 빈출 구문들을 많이 암기하면요. 이거 3초 안에 이걸 찍어요. 이 토익이 정말 재미난 게 여러분이 암기한 거대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빈출은 암기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 왜냐면 이게 토플이 아니에요.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인물, 예술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예요. 주제가 하나란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단어들이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암기하면 여러분 하나하나 대입해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도 싹 다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럼 그거 외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이런 문제 나오면 딱 명사 어휘 문제라 할지라도 찍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상관접속사 짝을 이루는 문제 나온다라는 거 이거 들어보셨어요? 네, 무조건 나와요. 우리 5, 6 문제 풀 때 가장 학생들이 쉽게 푸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 both A and B. either 또는 either 이렇게 발음하는 A or B. neither 또는 neither A nor B. 보통 101번에서 105번 사이에 많이 출제가 돼요. 제가 이번 달 여러분이 보시는 달 몇 번 문제 출제될지 맞춰볼까요? 잠깐만요. 촉. 103번. 네, 아니면 말고 뭐. 아무튼 간에 여러분 101번하고 105번 사이에 많이 나온다는 상관접속사의 짝을 이루는 문제. 이 문제도 주관식이면 어려워요. 근데 객관식은 굉장히 쉬워요. 왜냐면 상관접속사의 짝을 이루는 문제는 보기 보고 알아요. 여러분 만약 이게 주관식이었다 봐요. 그럼 느낌이 달라요. 그런데 뭐 이렇게 문제가 나온 거야? 근데 이게 뭐지? 비빌트 다음에 이거 부사절인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근데 보기를 보니까 요게 보여요. 이런 게. 그러면 이 인간은요, 여러분. 인간은 이런 게 보이면 이런 것들을 찾아보게 돼 있어요. 네. 이거는 인간은 다 그래요. 시험 보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여요. 그럼 여러분 이걸 찍게 돼 있어요. 네. 이렇게 찍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상관접속사를 이루는 문제 이런 거 정도 하나 나오면 깔끔하게 맞춰주면 돼요. 이거는 새로운 얘기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있는 얘기일 수 있어요. 편안하게 이 문제 하나 정도 맞춥시다. 네, 그 다음 대명사 문제 좀 얘기 좀 할게요. 대명사 문제는 소유격과 제기대명사 딱 두 개 잡고 가세요. 물론 부정대명사, 지시대명사 다 공부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꿀팁이잖아. 그래서 일단은 대명사는 두 개가 위주로 출제가 된다. 그래서 명사 앞에 밑줄이 나서 소유 대명사를 구하는 문제 그거 하나 출제돼요. 그 다음에 제기대명사는 제기용법과 강조용법이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요. 뭐 짧게 설명할 수 있는 건 제기대명사. 오케이, 좋아. she 썼어요. 영어는 뭘 먼저 보여준다? 문법. she를 썼다는 것은 주어, 인칭 대명사, 주격을 썼다는 것은 이제 나 동사 쓸 거예요 라는 의미예요. 동사 쓸게요. talks 썼어요. 턱에다가 s를 붙였다는 것은 주가 3인칭 단수, 거기다가 시제는 현재예요 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턱은 자동사예요. 그러면 she talks 그러면은 그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는 누구에게를 쓰고 싶어요. 그러면 전치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누구에게, 목적지나 대상 앞에 쓰는 to를 썼어요. 그럼 누구에게, 그러면 그녀에게라고 해서 여기다가 her, 목적격을 썼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던질게요. 주어인 그녀와 전치사의 목적어인 그녀는 같은 애일까요? 다른 애일까요? 그녀는 그녀에게 말을 합니다. 같은 애일까요? 다른 애일까요? 네, 다른 애예요. 그녀는 또 다른 그녀에게 말을 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말 하고 싶잖아요.
그녀는 그녀 자신에게 말을 한다. 즉 다른 말로 혼잣말을 한다라는 말을 하고 싶다. 그럼 여기다가 self를 붙이면 돼요. 네, 그러면 그녀는 혼잣말을 한다라는 뜻이 돼요. 자, 이게 바로 제기대명사예요. 제기대명사는 주어랑 동일인물일 때 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왔어요. A번은 her, B번은 herself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뭐 찍을 거예요? 응? 그녀는 그녀에게 말한다. 그녀는 그녀 자신에게 말한다. 그걸 어떻게 알아? 모르죠.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안 나오고 이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herself, himself, themselves, yourself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빠르게 뭘 봐요? 주어 딱 봐서 쉬잖아요? 그러면 herself를 찍으면 되는 거예요. 간단데스. 네, 굉장히 간단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를 제기대명사의 제기용법이라고 해요. 제기용법의 포인트는 생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생략해버리면 전치사의 목적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기대명사는 강조용법도 있다? 네, 강조용법 뭐냐면 간단해요.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CEO가 회장님께서 welcome 글씨가 너무 못나서 웬만하면 안 쓰고 싶네. welcome our 그래서 짧게 쓸게요. 이렇게 썼어요. CEO가 우리의 그룹을 환영했다. 그런데 여기에 CEO가 남자인가 봐요. himself 써요. 여자라면 herself 쓰면 돼요. 그럼 여러분 이거 생략해도 돼요. 강조하는 거 바로 옆에서 쓰는 제기대명사 이용법 이거를 강조용법이라고 해요. 특징이 뭐예요?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 바로 옆이나 문 위에 쓸 수 있어요. 여기. 그래서 CEO, the CEO himself welcome our group. 그러면 CEO가 그가 직접 우리 그룹을 환영했다. 아니면 CEO welcome our group himself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러면 이 문제 어떻게 푸냐고요? 보기를 보면 대명사 문제인지 알아요. 이따가 설명할게요. 보기를 보면 대명사 문제인지 알아요. 근데 완벽한 문형이에요. 주어, 동사, 목적어, 전치사, 목적어 다 있어. 완벽해. 근데 빵꾸 뽕? 그러면 여러분 제기대명사의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잡으시면 돼요. 문제 하나 보세요. 보기를 본다. 무슨 문제? 대명사의 경문제. 그럼 자리만 보면 돼. 요거 명사, 요거 동사. 그럼 명사 앞에 밑줄 소유격 딱 찍으시면 돼요. 간단해요. 이렇게 해서 대명사의 경문제 맞추면 돼요. 네. 그 다음 요거 포인트 하나 줄게요. by 다음에 밑줄 문제가 나올 거예요. by 다음에 밑줄 문제. 그러면 딱 머릿속에서 두 가지 생각하세요. by 다음에 밑줄 문제 나오면 딱 두 가지만 생각하라. 하나는 oneself. oneself. 하나는 ing. 걱정하지 마세요. oneself하고 ing가 보기에 같이 구성되진 않아요. 그런 문제가 있으면 버려야 돼요. 퀄리티 완전 떨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어. 그럼 뭐 찍을 거예요? 이거 찍으시면 돼요. 오케이? 잊지 마세요. by 다음에 밑줄 나오면 oneself 또는 ing를 기다려라. 근데 실제 어떤 학생이 이 문제를 풀 때 이런 학생이 싫어요. 싫어. 나한테 그랬어요. 선생님, by 다음에 밑줄이면 oneself 찍으라 그랬잖아요. 그래. oneself가 없었는데요. 지금 이해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oneself가 없었는데 oneself 여기 있잖아. 이거는 himself지 oneself는 아니잖아. 네, 굉장히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웃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게 지금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난 몰라. 그래서 by 다음에 밑줄 나오면 oneself 또는 ing를 기다려라. 잊지 마세요. 또 ing 엄청 나옵니다. by 다음에 동명사 구하는 거. 네, 그거 잡아두시고. 자, 이번에는 형용사. 제가 이거 왜 썼냐면 사람 명사 앞에 형용사는 정답 어휘가 따로 있다라고 썼어요. 여러분 사람 명사 시험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기껏 외워놨더니 사람 명사 앞에 밑줄인 거야. 그럼 명사를 수식하는 게 기본적으로 형용사란 말이야. 그럼 형용사 어휘가 따로 있다라는 거야. 그거 보세요. 내가 한번 써볼게. 일단 이런 단어들. 아, 이거 정답 많이 돼요. 왠지 느낌 있잖아요. 스킬이 뭐죠? 기술 뭐 이런 거잖아요. skilled. 왠지 들어가 있는 스킬이 막 들어가 있는 느낌 안 들어요? skilled 이런 느낌 안 들어요? 이거 어때요, 여러분? experience. 여러분 경험. 오케이. experienced. 경험이 이렇게 막 탁 들어가 있는 느낌 안 드세요? 좀 든다고 해주면 안 돼요? 네. experienced.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요거 사람 명사를 수식하는 대표적인 형용사 중에 하나예요. 시험 많이 나와요. 그래서 숙련된 사람 또는 경험이 많다라는 건 그만큼 노련하다라는 의미. 노련한 사람 이런 식으로. 이거 8세븐에서도 은근히 많이 나와요. 구인 광고할 때. 네, 이런 사람들 뽑는다라고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여러분 요거 우리 시험에도 나왔지만 qualified
자격이 이미 딱 갖춰진 사람. 이런 거. 그래서 사람 명사 앞에 밑줄이 나왔을 때 형용사 정답이 되는 게 따로 있다. 추가로 몇 개만 또 알려드릴까요? 과거분사 말고 다른 거? 요거 한번 가감하게 찍어볼게요. 따라해보세요. competent. competent. 왠지 능력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능력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 하나 찍어볼까요? efficient. 선생님 이거 효율적인인데? 효율적인 말고 능력인이라는 competent의 동의어가 있어요. 요거 좀 알아두시면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을 거예요. 보세요. 우리 문제 103번 문제였어요. person 앞에 밑줄이었어요. 형용사. 근데 A, B, C가 다 형용사였어요. 그러면 정답이 되는 어휘가 따로 있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이 중에 뭐 qualified도 있고 이제 experienced, skilled, competent, efficient 뭐 이런 거 나온단 말이야. 그걸 그거 딱 찍어주시면 돼요. 할 수 있겠죠? 네, 좋아요. 그 다음 시제 문제 나올 거예요. 100% 나와요, 시제 문제. 그러면 시제 문제 잘 보세요. 한글이에요. 나는 토익을 밑줄 나왔어요. 그리고 공부하다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국말 이제 능력 평가예요. 여기에 알맞은 시제를 넣으시오. 이랬어요. 그럼 무슨 시제가 정답이 될까요? 나는 토익을 공부할 거예요. 나는 토익을 공부했어요. 나는 토익을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거 넣어야 돼요? 정답이 뭐냐고요? 시제가. 모르죠. 알 수가 없죠.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어제 썼어요. 요거 썼어요. 그럼 여러분 정답이 뭐예요? 당연히 나는 어제 토익을 공부했다겠죠. 이거예요. 사실상 시제는 어려워요. 영어에서 시제는 정말 어렵습니다. 아마 영어 공부 제대로 시제 공부하려면 6개월은 필요할걸요. 네, 굉장히 어렵거든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영어는 상황 영어거든요. 상황이에요. 그런데 토익은 시험 영어잖아요. 그러니까 시제 문제를 내려면 그 시간의 단서가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yesterday가 보인다? 그럼 과거 찍고, next가 보인다? future가 보인다? 그러면 미래 찍고, 그 다음에 뭐 since 다음에 과거 동사 뭐 이런 거 들어봤죠? 뭐뭐 이래 in the last, in the past 플러스 기관명사, of the last, of the past 플러스 기관명사 이런 거 나오면 현재 완료 찍고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교재 다 있어요. 그런 것들 맞춰서 공부하면 되는데 주로 이 세 가지 시제가 주를 이뤄요. 팁스 하나 드릴게요. 8, 6 문제를 풀 때 첫 번째 문제 아니면 두 번째 문제 시제 문제가 나오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8, 6는 단서가 안 보일 거예요. 큰일 났어. 넥스트도 없어. yesterday도 없어. last week도 없어. 큰일 났어. 그러면은 문맥을 통해서 흐름을 통해서 시제를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나 모르겠어요. 그럼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뭘로 찍을까요? 그냥 찍어야 돼요. 그럼 제가 딱 얘기하는 대로 그대로 찍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도 이렇게 잘못되면 큰일 나는데 미래 찍으세요. 그냥 미래로 찍으세요. will be ing, will 동사원형, will have been pp, will have pp 이런 거 찍으세요. 왜냐? 8, 6가 공직을 알림글이 많아요. 알림글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미래를 찍는 게 좋아요. 근데 여러분 아닐 수도 있어요. 미래가. 근데 제가 드리는 팁은 내가 어차피 틀려. 근데 이제 정답이 많이 되는 시제를 찍으라 그래서 미래 찍으란 얘기예요. 뭐 풀어보지도 않고 해석도 안 하고 미래를 찍으라고 하면 안 돼요. 오케이? 그냥 팁으로 드린 거예요. 참고로 알아두시고. 우리 문제 중에서도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104번 문제였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빈칸의 자리가 동사 자리라는 걸 알아야 이게 기본이죠. 그러면은 동사가 될 수 없는 C번을 버려야 돼요. 그럼 A하고 B번하고 D번 딱 남자마자 시제 문제라고 판단이 돼야 돼요. 그러면 시제라고 문제라고 판단되면 이거를 찾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찾으면 당연히 정답은 A번 딱 찍게 돼 있다고요. 이런 문제를 왜 하나하나 대입해 보면서 해석을 하냐고요. 그러면 여러분 52문제 보통 17분, 18분 안에 풀어야 된대요. 그럼 여러분 내가 지금 17분, 18분이라고 52문제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황당하죠? 그걸 어떻게 풀어요, 선생님? 이런 것들이 돼야 17분, 18분 안에 풀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이거 300점에서 400점 되는 학생들이 어떻게 푸는지 아세요? 요거까지 다 해놓고 A번 딱 찍어놓고 오랜만에 아는 문제 나왔는데 해석을 통해서 완벽을 기해볼까? 이러고 해석하는 애들이 있어요.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딱 보고 딱 찍는 이런 시제 문제 준비해 주시면 돼요. 팁스가 요긴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 요 얘기를 꼭 해야겠어요. 100% 여러분 내일
시험이에요. 토익 시험. 그럼 요거 딱 준비하고 가세요. 이게 뭐냐면 오형식 동사 중에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를 취하는 오형식 동사들을 암기해라 이런 게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토익 공부하면 allow는 무조건 보게 돼요. 그리고 목적어 이렇게 써요. to do. 그러면서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공부할 거예요. allow 목적어 to do, allow 목적어 to do, allow 목적어 to do 이렇게 공부할 거예요. 이거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하시냐면 여기에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목적어가 사람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암기를 하실 때 어떤 사람에게 투두하도록 허용하다, 허락하다라고 외우시면 돼요. 그러면 시험 문제는 여기에 딱 밑줄 나와서 A, B, C, D가 투부정사 절대로 이렇게 안 나와요. 단 한 번도 그렇게 낸 적도 없고요. 그렇게 내면 퀄리티가 떨어져요. ETS에서 그렇게 낼 리가 없어요. 그러면 투부정사, 동명사 각기 다른 형태로 나와요. 그럼 이거 보고 여러분 투부정사 딱 찍어내면 돼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머리를 쓰세요. 이거 능동태거든요. 이거 수동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주어가 돼요. 그리고 동사가 B 플러스 PP가 되죠. 이렇게. 그리고 목적격 보인 투부정사가 그대로 내려와요. 그럼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역시 투부정사 이렇게 안 나와요. 투부정사, 동명사 각기 다른 형태로 나와요. 그럼 be allowed 보면 투부정사 딱 찍으면 돼요. 오케이? 네, 근데 더 팁을 또 드릴게요. 여기에 밑줄이 나올 거예요. 오케이? 생동감 106번. 생동감이 느껴지십니까? 주어 자리예요. 그런데 사람 명사하고 사물 명사 구별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우리 준비한 거? 그럼 사람인지 사물인지 해석해봐야 된다고 그랬죠? 해석할 필요도 없었어요. 왜? 이 패턴을 알면 이 패턴에 사람이라는 게 당연히 나오니까요. 해석 필요 없이 이 구조 보고 사람을 딱 찍으면 돼요. 왜? 목적어가 주어로 땡겨지는 거니까. 사람이 허용되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쉽게 맞출 수도 있어요. 거기다 또 다른 거. 아예 이렇게 통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통으로. 그러면 주어 나오고요. 뒤에 투부정사 있고 밑줄이 나온 거예요. 근데 막 각기 다른 형태로 나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아? 여러분이 암기한 오형식 동사 이거에 수동태형이 하나 있을 거야. 정말 하나 있을 거야. 그럼 그거 찍으면 돼요. 이렇게 준비할 수 있다니까요. 보실래요? 자, 이거 보세요. allow 아니잖아요, 선생님. 내가 allow만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allow 목적어 to do처럼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를 취하는 오형식 동사들이 있으니 expect 목적어 to do, ask 목적어 to do, advise 목적어 to do, remind 목적어 to do, enable 목적어 to do 뭐 이런 걸 외워야 된다 이거지. 외워놓으면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은 advise 목적어 to do에서 be advised to 이렇게 나오고 밑줄 나왔어. 그럼 이거 투부정사란 말이야. 그럼 이거 무슨 자리야? 동사 원형 자리야. 보기 딱 보자마자 동사 원형 딱 찍어내면 돼. 3초. 3초.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이거 보세요. 싹 다 버리고 주어 잡고 동사 자리 확인했는데 아이쿠 이런 수동 능동 뭐 수일치 뭐 이렇게 수일치 통해서 뺄 거 있나? 수일치 통해서 뺄 것도 없어. 단수가 없어 또 보기 동사에. 딱 보니까 require 목적어 to do라고 외운 거야. 그럼 여기 투부정사 패턴 보자마자 요거 딱 찍으면 돼요. 진짜 100% 이렇게 맞춰낼 수 있어요. 제 말 이해되시겠어요? 네, 이렇게 맞출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부사 자리. 여러분 할 게 너무 많은데 이거 뭐 한 8시간, 10시간짜리 강의로 딱 하면 여러분 진짜 쫙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타임 리밋이 있어서 아무튼 여러분 부사 자리. 부사는 영어로 이렇게 써요. 네. 이런 거 짜증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add 더하다. 거기다가 verb. 이거 동사. 동사 옆에서 동사를 부가하고 첨가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정기 토익 아니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영어 시험은 부사 문제가 기본적으로 자리 문제가 동사 수식 문제가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사가 이제 발전을 해서 형용사도 수식하고 준동사 수식, 문장 전체 수식, 뭐 very well 그래서 또 다른 부사를 수식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동사 옆에서 요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몇 가지 팁을 드리면 비동사 다음에 저기 PP 수동태 B하고 PP 사이 밑줄 요거 정말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B하고 ing 사이 그 다음에 B하고 형용사 사이 이렇게 4개는 기본이에요. 무조건 나온다고. 이 4개 중에서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 잡아두시고 개인적으로 공부하실 때는 좀 디테일하게 공부하시고요. 이거 보세요. 주어 잡아야 돼요. 전면구 문장의 필수 요소 아니에요. 전면구 문장의 필수 요소 아니에요. 싹 다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이거 동사예요. 그럼 이거 부사 자리 딱 확인할 줄 알아야 돼요. 보기를 보니까 각기 다른 품사예요.
딱 찍으면 돼요. simple. 네. 그러려면 여러분 주하고 동사 사이에 뭐가 들어갈 수 있는지 뭐 전명구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좀 아셔야겠죠. 전명구는 문장의 필수 요소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싹 다 버리고 싹 다 버리고 그러면 이 자리가 동사자리인지 어떻게 알아? 뒤에를 봐야지. 부사자리인지 어떻게 알아? 뒤에를 봐야지. 뒤에 보니까 동사가 있네. 그 이 동사 타동사의 목적어가 이렇게 있네. 그러니까 주어 동사 있는 완벽한 문형이네. 그럼 주어하고 동사 사이 밑줄이네. 그럼 보기 중에 품사 결정 문제니까 당연히 D번 찍으시면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이거 보세요. B하고 PP 사이 밑줄 무슨 자리? B하고 PP 사이 밑줄 무슨 자리? B하고 PP 사이 밑줄 무슨 자리? 보기를 딱 보니까 각기 다른 품사, 부사. 그래서 딱딱 찍으면 돼요. 3초 안에 다 해결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딱딱딱딱 풀고 가는 거예요. 오케이? 네, 좋습니다. 요렇게 해서 여러분 부사까지 해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하고 싶은 말 정말 많은데 요 정도면 아마 정기 토익에서 바로 적용이 될 거예요. 내일 시험이세요? 아니면 뭐 일주일 있다 시험이세요? 어떻게 봐야 될까? 이 동영상을 한 달 전에 보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느낌이. 그러니까 바로 직전 이렇게 좀 보게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요 정도 내용을 딱 가지고 들어가시면 이 정도 내용은 바로바로 적용되니까 이렇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세븐 또 있거든요. 세븐은 딱 하나 정도만 좀 강의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세븐에서 다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팁스, 꿀팁을 전해드렸던 피터, 토익 강사 피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